새벽 5시면 영옥의 하루가 시작됐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10년이 넘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아직 곤히 자고 있는 딸 혜진의 숨소리가 들렸다. 영옥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려 딸의 어깨를 덮어주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시장 한켠에 자리한 영미용실은 간판도 바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영옥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단골 손님들은 그 손을 믿고 10년째 찾아왔다. 파마향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가 섞인 그곳에서 영옥은 매일같이 남의 머리를 만지며 생계를 이어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미술대회 있어. 아침상을 받으며 혜진이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의 얼굴엔 언제나 웃음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혜진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해 했다. 그래, 우리 혜진이 상 타면 엄마가 치킨 사줄게. 엄마, 괜찮아. 그냥 김밥만 먹어도 돼. 영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부드러웠다. 혜진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통과시키며 영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미용실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70대 할머니였다. 영숙 씨, 오늘도 부탁해요. 머리가 또 뻗쳐서.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위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손님들의 수다 소리. 영옥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점심때면 딸이 학교 끝나고 미용실에 들러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 그 모습을 보면 영옥은 가슴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엄마 머리 직접 해줄게.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불쑥 말했다. 그날따라 허리가 유난히 아팠던 영옥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딸의 말에 영옥은 피식 웃었다. 그래, 우리 혜진이가 미용사 될 거야? 아니, 엄마, 난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래도 엄마 머리는 내가 할 거야. 맨날 남 머리만 만지느라 정작 엄마 머리는 누가 해줘? 그 순간 영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구나. 손님의 머리는 정성껏 다듬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머리는 거울도 보지 않고 대충 묶고 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그래, 그때까지 엄마가 건강해야겠네. 당연하지. 엄마는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혜진의 웃음소리가 좁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영옥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굳은 살 투성이었다. 파마약에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세월이 보였다. 하지만 그 손으로 키운 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줬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받은 인생이라고 영옥은 생각했다. 혜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딸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영옥은 가만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우리 딸, 고생 많다. 속삭이듯 말하고는 영옥은 방을 나왔다. 내일도 새벽 5시면 눈을 떠야 한다. 하지만 오늘처럼 그 새벽이 힘들지 않았다. 딸의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엄마 머리 직접 해줄게라는 말 한마디가 영옥의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작은 집 안, 바늘처럼 날카롭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띠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모녀 사이의 사랑이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이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 작은 집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세월은 흘러 혜진은 25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지 2년 차였다. 영옥의 미용실은 여전히 시장 한켠에 있었고 딸이 독립한 후에도 영옥은 혼자 그 자리를 지켰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영옥은 침대에 누워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 지 사흘째였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에 혜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엄마가 하던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혜진은 엄마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중에 내가 꼭 엄마 머리 직접 해줄게라고 했던 그 약속.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좀만 쉬면 나아진대. 영옥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은 낮에는 다른 병동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엄마 병실을 지켰다. 밤 근무가 아닌 날엔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엄마 곁에서 잠을 청했다. 간호사가 되겠다던 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이룬 지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 보호자분, 환자분 차트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백의를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정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 이준호였다. 30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허리 디스크가 꽤 진행됐네요. 무리하신 적 많으시죠? 네. 미용실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영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다. 물리치료 병행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혜진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긴장했던 어깨를 풀었다. 며칠 후 혜진은 복도에서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혜진 간호사님,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됐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준호가 병실에 들어와 영옥에게 물었다.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영옥의 말에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혜진이 나섰다. 엄마, 당분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말씀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효녀네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퇴원 날, 준호는 직접 병실까지 와서 퇴원 절차를 설명해 줬다. 불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굳이 시간을 내어왔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 남겨둘게요. 준호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다. 혜진은 당황하면서도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병원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도 나누고 싶어서요.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첫 만남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였다. 준호는 의사 가운을 벗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왔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혜진은 새삼 그가 멋있다고 느꼈다. 사실 혜진 씨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매일 어머니를 간호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준호의 고백은 솔직했다. 혜진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로서의 고민, 간호사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병원 일정이 맞을 때면 함께 식사를 하고
쉬는 날이면 산책을 했다. 조용하고 성실한 준호와 밝고 따뜻한 혜진은 서로에게 딱 맞는 퍼즐 조각 같았다. 혜진 씨, 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몇 달 후, 준호가 먼저 고백했다. 혜진의 대답은 명확했다. 저도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도 모두 의사였다. 그들이 바라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다. 혜진아,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말에 혜진은 손을 꼭 쥐었다. 알고 있었다. 의사 집안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피할 수는 없었다. 오빠, 저 떨려요. 괜찮아. 내가 다 이야기할게.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준호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서도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되는 진짜 시험을. 그렇게 두 사람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다.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정한 곳이었다. 영옥은 며칠 전부터 무얼 입어야 할지 고민했다. 미용실 일만 하다 보니 변변한 옷이 없었다. 결국 혜진이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을 사들였다. 엄마,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괜히 비싼 거 샀구나. 이 돈이면. 엄마, 오늘만큼은 제일 멋진 모습으로 가셔야죠. 혜진은 엄마의 머리도 직접 손질해드렸다. 드라이를 하며 거울을 보니 영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최고예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준호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약사 출신이었다. 차림새부터 남달랐다. 어머니의 목걸이 하나가 영옥의 한 달 수입은 좋게 될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혜진 어머니 김영옥입니다. 영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준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다. 혜진 씨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네, 준호 씨랑 같은 병원에 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간호사들 정말 고생 많지요. 준호 어머니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칭찬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음식은 고급스러웠지만 영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의 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물었다. 혜진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옥이 대신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떤 일 하세요? 그 질문이 왔다. 혜진은 손을 꼭 쥐었다. 영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짧은 아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망, 당혹, 그리고 어쩌면 거부감까지. 미용실이요. 준호 아버지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작은 미용실이지만 제 딸 대학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벌었습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부모는 그 자부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기대가 컸는데
준호 어머니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말을 이었다.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요. 우리 준호가 장남인데 며느리감은 신중하게 골라야죠. 그 순간 영옥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혜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혜진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딸을 간호사로 키우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신분, 직업,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혜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 어머니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 좀 해보겠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죠. 준호 아버지도 말없이 일어났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갔다. 남겨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혜진이 먼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건 우리 부모님이야. 준호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영옥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너무 가난해서. 영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혜진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혜진아. 엄마가 좀 더 잘났으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다. 상견례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준호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혜진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줬다. 결국 준호 부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축복은 찾을 수 없었다.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준호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전부였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준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혜진은 행복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다. 영옥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라. 우리 딸.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란 생각보다 어려웠다. 신혼집은 준호의 부모님 집이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방만 5개가 넘었다. 준호는 분가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장남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혜진의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첫날부터 공기는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야. 내가 잘해야 우리도 마음을 여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다. 아침 6시.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상을 차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 숟가락을 뜨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런 반찬은 우리 집 입맛엔 안 맞아.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음엔 간을 더 맞추겠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나 봐. 에휴. 그 말에 혜진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준호가 옆에서 혜진의 손을 살짝 잡아줬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파고들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다.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 흠을 잡았다. 혜진아, 거실 청소기는 돌렸어? 먼지가 그대로네. 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간호사라고 집안일은 소홀히 해도 되는 줄 아나?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혜진은 대답 없이 다시 청소기를 들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온 몸이었지만 집에서도 쉴 틈이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혜진을 거실로 불렀다. 혜진아, 너 월급 얼마나 받아? 네? 아, 세후로 2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 그럼 생활비로 100만 원은 집에 넣어야겠네. 여기서 먹고 자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월급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 친정 가는 건 하루만 다녀와. 시댁이 우선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혜진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소리 죽여 흐느꼈다. 엄마, 생각이 났다. 혼자 계실 엄마가 걱정됐다. 주말이면 더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자주 불렀다. 그때마다 혜진은 부엌을 지켰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내오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지만 혜진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언니, 나 물 좀 더 갖다 줘. 새언니, 나도 커피 한 잔만 그리고 과일 좀 깎아줘. 혜진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내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가정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다. 혜진아, 너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이야? 아기 소식은 언제? 아직. 저희가 준비? 나이가 몇인데 준비를 해. 빨리 아기 낳아야지.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와는 아직 아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다. 밤마다 혜진은 울었다. 준호가 늦게 들어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면 눈두덩이 부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준호는 아직 몰랐다. 어느 일요일, 혜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혜진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혜진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영옥은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혜진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응,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혜진은 또 울었다. 엄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혜진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결혼 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다. 눈빛은 흐려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볼 때의 그 밝은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결혼인가? 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혜진의 하루는 점점 작아졌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준호는 처음엔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지 못했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는 집안의 공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혜진이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여보, 오늘 수술 어땠어? 힘들었어. 아, 배고파 죽겠다. 금방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혜진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그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수술이 일찍 끝나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다.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생선은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시 해. 재료가 나만 하겠어? 정말. 친정에서 요리를 배우긴 한 거야? 준호는 문을 열지 못했다. 계속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살아? 우리 준호가 불쌍해서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어머님. 준호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준호 왔니?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수술이 일찍 끝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준호는 부엌으로 향했다. 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생선을 다시 손질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여보, 일찍 왔네. 저녁 금방 할게. 혜진은 돌아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준호는 그때 처음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준호는 혜진을 계속 바라봤다.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을 집으면서도 혜진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마치 잘못하면 또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은 이미 잠든 것 같았다. 하지만 규칙적인 호흡 사이로 가끔 작은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자면서도 우는 것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혜진을 안았다. 아내의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가늘었다. 미안해, 혜진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혜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아니야. 앉아 있어. 준호는 혜진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오빠, 어머님이 보시면. 괜찮아. 부부가 함께 하는 거잖아.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준호야, 내가 왜 부엌 일을 해? 남자가.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우리 집은 아니야. 혜진아, 넌 뭐 하니? 남편 부엌에 들어오게 하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국자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왜? 혜진이도 힘듭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내가 시집 왔을 때도 시대가 다릅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이 행복하려면 혜진이가 웃어야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혜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야,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혜진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두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오빠, 미안해, 혜진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준호는 혜진을 꼭 안았다. 혜진은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참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다. 퇴근 후엔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엔 청소를 함께 했다. 시어머니가 혜진에게 뭐라고 하면 곧장 나섰다. 어머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호야, 내가 왜 이래? 제 아내니까요. 시어머니는 점점 말을 아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준호는 알았다. 이 상태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변화가 필요했다. 근본적인 변화가.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나가서 살자. 혜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오빠, 그게 무슨. 분가하자. 우리만의 집을 구하자. 그 말에 혜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설득할게.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준호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준호는 다짐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혜진은 긴장한 채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인데? 준호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리 분가하려고 합니다.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남이 부모 두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효도는 한 집에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구했어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혜진이가 시킨 거지. 그렇지. 시어머니는 혜진을 노려봤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 결정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혜진이도, 저도 이 상태로는 힘듭니다. 힘들다니? 뭐가 힘든데? 먹고 자는 것 다 여기서 해결되는데.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혜진이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아내가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차가운 허락이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혜진은 준호에게 물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준호는 혜진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자. 한 달 후, 이사날이 왔다. 아파트는 작았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강남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됐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오빠,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혜진은 빈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흠잡히지 않아도 됐다. 이곳은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여기는 소파 놓고 저기는 식탁 놓자. 응. 부엌은 내가 예쁘게 꾸밀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작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내가 고맙지.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다. 가구도 제대로 없는 집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렀다. 집은 점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다.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부엌을 갖게 됐다.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꾸미고, 마음대로 쉴 수 있었다. 주말이면 준호는 혜진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그리고 함께 요리를 했다. 오빠, 양파 좀 썰어줘. 알았어. 근데 나 눈물 나는데? 약골.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를 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맛이 없어도 괜찮았다. 함께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혜진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엄마를 모셔오면 안 될까? 어머님을? 응. 엄마 혼자 계시는데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이제 많으셔서 걱정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시자.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방 하나는 있잖아.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어머님은 내 엄마잖아. 우리 가족이야.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안았다. 며칠 후 영옥이 작은 짐을 싸서 왔다. 엄마, 어서 오세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영옥은 작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살고 나까지 오면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 전혀요. 혜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며 살아온 손. 그 손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머리 해줄게.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약속. 영옥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리 혜진이가 다 컸네. 그날 저녁, 혜진은 엄마를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빗겨드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엄마가 손님들의 머리를 다루듯이. 엄마, 아파요? 아니, 안 아파. 기분 좋아. 영옥은 눈을 감았다. 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혼자 딸을 키우던 날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날들, 허리 통증을 참으며 버티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딸이 행복해 보였다. 좋은 사위를 만났고 자신만의 집에서 웃고 있었다. 다 했어요, 엄마. 거울 보세요. 영옥은 거울을 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딸의 환한 미소. 예쁘다. 우리 딸. 엄마가 더 예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만든 된장찌개, 혜진이 만든 불고기, 영옥이 직접 담근 김치. 맛있다. 정말요? 응. 우리 혜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컸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영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옥은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야.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마음 편히. 몇 해가 흘렀다. 작은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거실 한쪽에는 혜진이 직접 고른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영옥의 방 문턱에는 딸이 선물한 실내화가 놓여 있었다. 토요일 오전, 혜진은 엄마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익숙한 일과가 되었다. 엄마, 흰머리가 또 늘었네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해주니 좋구나. 영옥은 거울 속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다. 시집살이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 엄마, 점심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님, 혜진아, 저 왔어요. 오빠, 고생했어. 뭐 샀어? 오늘은 소고기 샀어. 어머님, 보약 삼아 드시라고. 아이고, 괜히 비싼 거.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혜진이 따라 들어와 함께 도왔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 병원 가야 하는데. 알아. 내가 모시고 갈게. 오후에 시간 있어. 고마워. 오빠. 혜진은 준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본 영옥은 흐뭇하게 웃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준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안내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거의 1년 만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 급히 나와 인사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혜진아,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집이 작지만 참 아늑하네. 앉으세요. 어머니, 차 드릴게요. 영옥도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사돈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두 어머니는 어색하게 마주 보았다. 그 사이를 준호가 중재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네, 내가 미안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혜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혜진은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알겠더라. 내가 틀렸다는 걸. 집안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돈 어르신, 그동안 제가 혜진이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미용실이 뭐가 어때서, 의사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이 중요한 건데.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혜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도 부족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잘 참아줬어.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영옥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르신, 좋은 딸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영옥도 눈물을 흘렸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니다. 내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사였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요리를 먹으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혜진아, 요리 정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도 배워야겠다. 가르쳐 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식사 후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주말에 너희들 우리 집으로 올래?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어머니, 갈게요. 사돈 어르신도 꼭 함께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어지지 않아. 응, 나도. 준호가 혜진의 어깨를 안았다. 다행이다. 정말. 일요일 아침 혜진은 엄마와 함께 거울 앞에 섰다. 엄마의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거울 속에는 세 사람이 비쳤다. 영옥, 혜진.
그리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준호의 흰 가운. 엄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혜진은 엄마의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다. 손이 거칠어도 마음은 부드럽게 살아야지. 거울 속에는 엄마의 손, 자신의 손이 함께 비치고 있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따뜻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시집살이의 어둠을 지나 이제는 빛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엄마도 남편도 이제는 시어머니까지도 함께 웃고 있었다. 긴 세월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려가는 시간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함께 노력하면 되니까, 함께 웃으면 되니까. 거울 속의 세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비추며 빛나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 집안의 기대, 세대 간의 갈등.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 벽은 결국 허물어집니다. 누군가의 손이 거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엄마, 간호사인 딸,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진심으로 살아온 삶에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